요과제물입니다. 팔로우미를 이용한 과제물이고요. 제가 먼저 그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전체 크기가 1000에 400에 400입니다. 렉탱글 1000, 400. 그 다음 푸시앤풀 400. 그 다음에 이레이즈로 모서리를, 필요 없는 모서리들을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기본 라인이 쭉 만들어지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반지름이 100mm입니다. 그러니까 테이프로 100mm, 여기도 테이프로 100mm, 그 다음 여기도 100mm, 100mm 하나씩 다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이렇게 100mm. 그 다음에 아크 시작 끝 더블 클릭, 시작 끝 더블 클릭. 자, 그러면 다 됐으면 삭제. 테이프 100mm, 테이프 100mm. 다 할 필요 없어요.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복사하면 돼요. 자, 복사. 나머지 이레이즈로 지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여기에 반지름이 안 나왔는데 여기다 서클 반지름 10mm로 할까요? 아이고, 10mm 너무 작다. 반지름 20. 그 다음 경로 다 선택하고, 경로 먼저 다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리고 클릭. 그러면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팔로우미는 2차원 경로가 아니고 3차원 경로까지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크기가 렉탱글 화살표를 눌러서 방향 바꿔주고 1000, 아니구나, 700, 1000. 그 다음에 다시 라인 100mm죠. 그 다음 복사 5mm. 자, 그 다음 얘도 복사 15mm. 서클 지우면 되겠고요. 여긴 10mm네요. 자, 다시 라인 선택하고 복사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필요 없는 거 지우고요.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다시 자, 안 만들어지네요. 자, 로테이트 90도 회전. 다시 팔로우미. 자, 그럼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졌나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걸 보도록 하죠. 요 밑에 거는 팔로우미로 안 되는 경우입니다. 팔로우미가 안 되는 경우에요. 자, 렉탱글 900, 100. 푸시앤풀 150.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요.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되겠네요. 여기가 150인데 여기가 75mm랍니다. 그러면 여기를 푸시 앤 풀로 75mm 내리고, 그 다음 30mm 안쪽으로, 여기도 30mm 안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잖아요. 이레이즈로 면은 지워줍니다. 면 없애도록 이렇게 딱 나누시면 가운데 모양은 됐군요.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실까요? 자, 라인을 그려봅니다. 어떻게 그리냐면, 자, 중간선, 여기 중간점에서 여기 중간점까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원래 요 경로는 여기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경로가 안 돼서 그래요. 자, 그 다음 자, 무브. 자, 선택하고 복사 35mm 라인 이렇게 중 미드 포인트로.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경로는 이렇게 되는 거고, 팔로우미로 클릭해주면 이렇게 깎아버립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팔로우미.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깎아버려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깎아보시죠. 팔로우미는 기본적으로 살을 덧대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은 이렇게 객체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깎아버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끝까지 다 못 갔다는 거죠. 그죠? 끝까지 다 못 갔어요. 자, 지워봅니다. 모서리를 지워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 모서리를 지워보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다 막혀 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을 쭉 연장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요. 선홍색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연장선입니다. 연장선이에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선을 그리는데 색상이 선홍색이 나오는 순간 이거 연장선입니다. 이게 연장선이에요. 여기서부터 다시 미드 포인트로 해서 다시 미드 포인트로 면을 만들어 준 거죠. 자, 그러면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이렇게. 그 다음 선택하고 복사. 자, 35mm. 자, 라인 미드 포인트까지.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팔로우미. 그 다음에 클릭. 다시 한번 팔로우미. 자, 그러면 이런 모습 만들어졌고요. 나머진 라인으로 연장. 그 다음에 클릭. 다시 한번 연장. 그 다음에 클릭. 이제 지우면 되겠군요. 여기도.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500, 500 푸시앤풀 500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0인 정육면체를 그립니다. 자, 그려보시죠. 복사를 해야죠. 자, 옵셋 100mm 선택하고 다시 100mm 다시 선택하고 100mm 한 번 더. 자, 옵셋 100mm 자, 각각 100mm씩 이렇게 옵셋을 하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요렇게 파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그리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파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내가 이 면에다가 삼각형을 파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이 되거나 이렇게 수직이 되는 면을 그리셔야 됩니다. 서로 해당 면과 이 면과 수직이 되게끔,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리거나 혹은 이렇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저는 라인을 그려서 좀 이렇게 길게 빼겠습니다. 이렇게요. 좀 길게 뺄 겁니다. 그리고 자, 이쪽으로 20mm, 이쪽으로 40mm, 아래쪽으로 20mm. 자, 이렇게요. 40mm,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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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20mm.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복사. 그러면 지금 그린 얘는 여기 면과 수직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서 여기다 그리면 돼요. 자, 20 반대로 40 다시 20.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여기면은 자, 20 40 다시 20 이렇게 생겼고요. 그래서 나머지 필요 없는 선들은 다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두 개는 위에 면, 요 하나는 왼쪽 면, 요 하나는 오른쪽 면입니다. 자, 이렇게 그려보시죠. 자, 이제는 라인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 이렇게 라인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첫 번째 거 클릭. 그러면 이렇게 딱 한 번에 커트합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팔로우 미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금방 이렇게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먼저 다리를 먼저 만들 건데 다리가 70에 70입니다. 그래서 렉탱글 70,70 푸시앤풀 720.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높이가 100mm입니다. 지금 이제 이쪽이 앞쪽이고 이렇게 뒤로 돌립니다. 모서리만 두 개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이동하기. 자, 컨트롤 키 눌러서 복사 100mm. 그러면 이렇게 뒷줄만 선이 그리고 앞줄은 선이 없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선 있는 쪽에서 자, 이동하기 30mm. 모서리를 이동하는 겁니다. 30mm. 그러면 어떤가요?
이렇게 뾰족한 책상 다리가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항상 강조하지만 트리플 클릭을 해서 메이크 그룹을 하셔야 됩니다. 트리플 클릭, 그 다음 오른 버튼 눌러서 메이크 그룹. 항상 그룹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객체와 객체가 서로 달라붙습니다. 자, 그 다음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리면 되죠. 1200, 750 푸시앤풀 30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항상 이제부터는 항상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은 복사입니다. 선택하고 복사. 자, 근데 방향이 반대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돌리는 방법 공부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스케일 눌러서 -1 그러면 대칭된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복사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플립 얼롱. 이때 방향을 미리 살펴봐야 됩니다.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이렇게 대칭할 건지 이렇게 대칭할 건지 여기 있는 이 축을 미리 보셔야 돼요. 보니까 그린 다이렉션이네요. 플립 얼롱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다리와 상판이 만들어지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여기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질감을 입혀야 돼요. 우리가 봤던 이렇게 생긴 질감을 입히셔야 돼요. 질감을 바깥에서 불러오는 방법 첫 번째, 파일에 임포트요. 그리고 이미지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불러오실 때는 요 아래 여기를 꼭 확인해 보세요. JPG인지 DWG인지 어떤 건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습니다. 둘 다 할 건데 이번 텀에는 텍스처를 먼저 쓰겠습니다. 텍스처가 질감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재질의 질감을 넣어 봤었죠. 그죠? 질감 부여, 그러니까 질감을 외부에서 불러올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자, 처음 시작 위치, 그 다음에 끝나는 위치 클릭하면 이와 같이 질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한번 불러와 보시죠. 필요 없는 부분들을 잘라낼 겁니다. 렉탱글을 그리셔도 이렇게 그리셔도 좋고 라인을 이용해서 그리셔도 좋습니다. 저한테 필요 없는 부분은 바로 요만큼이에요. 이쪽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요. 지우시면 됩니다.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그릴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 지금부터는 그냥 가만히 보세요. 아크,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자, 시작점은 여기, 끝점은 여기, 중간점은 여기. 자, 호가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시작, 끝, 그 다음에 호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시작, 그 다음에 끝, 그 다음에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끝, 중간. 다시 한번. 시작, 끝. 한 번 더. 시작, 끝. 그 다음에 중간점. 한 번 더. 자, 시작, 끝. 시작. 자, 어디 볼까요? 어디쯤 가면 될까요?
이쯤. 자, 마지막으로 시작, 끝. 그러면 자, 이레이저면 모양 그대로 따낸 거 보이시나요? 투포인트 아크입니다. 시작, 끝, 중간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양을 따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복사할 겁니다. 자, 이동하기.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그 다음 플립 얼롱 레드 방향으로 다시 한번 끝점 맞춰주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얘를 스케일로 길이를 맞추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한 30mm만 돌출할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10mm 안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모습은 끝나게 됩니다. 자, 다른 쪽도 보시죠. 복사. 여기 끝점에다 맞추고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10mm 이동해 주시면 일단 앞 뒤는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이요. 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로테이트. 자, 미드 포인트와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딱 중간점을 찾을 수 있어요. 자, 컨트롤 키 눌러주고 0도에서 90도. 그러면 복제된 거 보이시죠? 네, 이동하기. 아니,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이동하기. 그리고 스케일. 크기 조절하고요. 그러면 여기도 위치는 맞았네요. 로테이트가 덜 됐나 보구나. 피스 포인트. 영도 90도. 자, 이동하기. 자, 스케일. 하나 맞아졌죠? 안쪽으로 10mm. 그 다음 하나만 선택하고 자, 이동하기. 안쪽으로 10mm. 그러면 이와 같이 테이블을 만들어졌네요.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파일, 임포트. 똑같이 JPG인데 이번엔 이미지입니다. 텍스처는 질감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는 객체로 들어옵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자, 적당한 크기로 키워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전등이 바닥에 누워 있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90도 이렇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불러와 보시죠. 자, 이미지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냥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거 이미지로 들어옵니다. 굳이 임포트 명령어 쓰지 않아도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하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불러와 보시죠. 자, 이미지로 들어온 객체는 이건 객체예요. 그래서 얘를
분해를 하시면 돼요. 익스플로드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매핑된 재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바꿔 보시죠. 분해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선을 두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자, 이와 같이 요 끝에 이렇게 여기 끝선에 맞추시면 되겠고, 다른 하나는 여기 원의 끝선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가운데 지우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본 거 하나, 오른쪽에서 본 거 하나. 자,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여기도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각각 그룹을 만듭니다. 그리고 로테이트를 이용해서 회전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다가 맞추어 봅니다. 자, 요렇게요. 자,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작업을 하면 이 뒷부분이 안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뷰 메뉴에 페이스 스타일을 엑스레이로 바꿔 놓습니다. 그래야 뒤쪽 선도 보이겠죠. 그죠? 뷰 페이스 스타일 엑스레이.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제 이 원을 그릴 건데, 이 원은 팔로우미로 그릴 수 있습니다. 절반만 그리면 돼요. 여기 중심점도 찾아야 되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서 렉탱글을 그리시면 됩니다. 자, 사각형을 그려보시면 대략적인 위치를 찾아볼 수 있겠죠. 아니면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테이블 이용해서 중심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서클.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네요. 라인 절반 지우고 다시 라인,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정확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모습만 얼추 비슷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아크죠. 그러니까 아크 명령으로 시작, 끝, 더블 클릭. 그럼 아크 모습 됐고요. 자, 이 중심선을 따라서 서클을 그려봅니다. 자, 이렇게요. 그려보실까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만들려고, 이 위에 소켓 부분을 만들려고 하니까 얘가 방해가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을 하고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하이드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감추기예요. 누르면 감춰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여기 하이드라는 메뉴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디트 메뉴에 하이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많이 쓰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하이드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에디트에 보시면 언하이드가 있어서 언하이드 라스트, 마지막에 감춘 거 다시 보여주세요. 올 전체 다 보여주세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감춘 객체를, 하이드한 객체를 언하이드, 올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이드, 언하이드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는 뭐냐면 또 있어요. 지금 보시면 얘네들, 요 두 개는 어떤가요? 고정돼서 움직이면 안 돼요. 선택되면 안 돼요. 그죠? 자, 이럴 때 쓰는 게 여기에 락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락, 잠그기요.
그러면 빨갛게 바뀝니다. 잠긴 거예요. 선택하면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잠긴 거예요. 얘는 지워지지도 않고 이동이나 뭐 회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딱 잠겨버린 겁니다. 언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언락이 나와요.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에딧에 보면 락이 있고, 선택하고 언락, 올, 그러면 잠긴 게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락, 언락, 올, 그러면 자, 선택하고 언락, 셀렉티드, 네, 그러면 선택한 것도 풀리죠. 다시 볼까요? 락, 언락, 올, 그럼 풀리는 거 보이시죠? 자, 얘는 잠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락과 언락도 한번 해보시죠. 여기 등은 하이드하고, 그 다음 그 소켓 부분이죠. 라인, 자, 소켓 부분도 이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요. 혹시 삐뚤어졌나 안 삐뚤어졌나 확인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되겠고, 그 다음 아크로 자, 모양을 만드는데, 자,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뜰 수 있어요. 이거 뭘까요? Number of segment is too large. For given angle, the radius. 반지름에 비해서 세그먼트의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크가 너무 작아요. 근데 세그먼트가 너무 많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죠. 아크 메뉴를 누르면 세그먼트가 12개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 겁니다. 6개로 제가 줄여보죠. 자, 클릭하고 더블 클릭. 여전히 많네요. 다시 아크, 네, 다시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간혹 이런 메시지가 떠요. 아크의 크기가 작고 세그먼트의 개수가 많으면 간혹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아크의 개수를 줄이시면 됩니다. 다시 아크를 제가 12개로 늘리고, 자, 클릭하고 더블 클릭, 다시 클릭하고 더블 클릭, 다시 클릭하고 더블 클릭. 그러면 소켓의 모양이 만들어졌네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다리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이용해서 가이드를 끄집어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도 감추고요. 하이드, 라인을 그리면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 아크, 이런 모습으로 그려질 거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서클을 하나 그리면 됩니다.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그거 가만히 보시면 이 안쪽에 경계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보이시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역시 하이드, 경계 삭제. 자, 요렇게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죠. 여기다가 이제 적당히 뒤에다 서클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절반만 그리면 되겠네요. 절반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필요 없는 선들 역시 지워가면서 적당히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려야 되겠군요. 자, 이런 모습이고, 그죠? 그 다음 아크 시작, 그리고 여기 다시 시작. 나오나요? 네. 아크 6개. 다시 자, 만들어졌네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메이크 그룹 다 됐네요. 이제 어나이드 올 해볼까요? 네. 그리고 엑스레이도 끄고, 그러면 모습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선택하고 언락, 반대로 하이드. 그러면 모양 만들어졌네요. 자, 모델링 해보시죠. 자, 뭘 만들 거냐면 쇼핑백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해요. 종이 가방이요. 어떻게 생겼는지 머릿속에 딱 떠오르죠? 렉탱글 적당한 크기로, 푸시앤풀 역시 적당한 크기로. 자, 사각형 하나 그려 보시죠. 그 다음 옆면을 나눌 겁니다. 자, 복사. 자, 옆면을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라인 삼각형으로. 자, 여기 이제 지워도 돼요. 이렇게. 자, 라인. 다시 여기도 라인. 위에 뚜껑은 지워도 되겠고요. 이런 모습이네요. 옆면은 이렇고, 자, 앞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를 이렇게 안쪽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접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모서리를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면 접히는 거 보이시나요? 모서리만 2개 동시에 선택하고, 모서리만 선택하고 스케일로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그러면 금방 이렇게
종이접기 하듯이 쇼핑백이 만들어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렉탱글, 이번엔 정사각형으로 50, 50, 푸시앤풀 50, 한 번 더 30, 20, 5, 이렇게 50, 30, 25, 이렇게. 그 다음이요, 라인을 X자로 그릴 건데 미드 포인트, 이렇게 미드 포인트를, 자,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려보시죠. 자, 그동안은 선택하고 이동 툴 눌러서 이렇게 움직였죠, 그죠? 근데 우리 요번엔 꼭지점으로 움직일 겁니다. 꼭지점은 명령어를 먼저 선택하고 꼭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지점, 모서리, 면 다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안쪽으로. 자, 이렇게요. 이 방향이네요. 제가 가로 50, 세로 50을 줬으니까 20. 반대쪽도. 자, 이렇게 20. 자, 제가 20씩 내려봤습니다. 자, 내려보시죠. 자, 그 다음은요,
서클 왼쪽 화살표 누르고 제가 반지름을 30 주었습니다. 자, 푸시 앤 풀, 그 다음 컨트롤 키 누르고 한 번 더. 가능한가? 잘 모르겠네. 자, 다시 한 번 더. 그 다음 길게 한 번 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원래 만들고자 하는 건 치약이에요. 치약인데 이게 잘 될까? 이게 더 많아야 되는데. 자, 스케일로 줄여 볼까요? 이렇게. 여기 모서리도 스케일로 줄여 볼까요? 그럼 어떤가요? 여긴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여기 원도 마찬가지로 스케일로 줄여 봅시다. 납작하게. 그 다음에 여기 원들은 스케일로 그냥 줄이시면 돼요. 하나씩 줄여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나씩 줄이시면 될 것 같으네요. 그러면 여기 치약 끝쪽, 치약 위쪽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모서리를 선택한 다음에 앞으로 조금만 이동해 보죠. 스케일로 조금 키워 볼까요? 얘는 같이 붙어서 잘 안 커지네. 안 되면 말고. 자, 다시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얘 가지고 하죠. 자, 스케일 조금 키워 봅시다. 그 다음 푸시 앤 풀. 맞나? 스케일 조금 줄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약 그 주둥이가 나오겠죠? 그리고 옵셋을 이용해서 이렇게 조금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네, 치약이 완성됐네요. 자, 만들어 보시죠. 지금 만드는 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축을 그려서 하는 방법이에요. 자, 서클, 이거 팔로우미로 그리는 겁니다. 자, 렉탱글, 자, 이렇게. 그 다음 라인, 자,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고 있다가 조금 이따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옵셋 이렇게 되네요. 아니다, 옵셋 말고 아크. 자, 여기도 아크, 여기도 아크, 이런 부분도
아크. 여기는 안 되겠네요. 네, 3개. 그 다음 옵셋 조금만. 자, 라인. 아니, 아크 할까요? 아니, 라인. 제가 이렇게 라인으로 그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우죠. 자, 팔로우미. 그럼 어떻게 되나요? Y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기 공간이 너무 작으니까 안 되나 보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팔로우미를 이용해서 이렇게 Y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서클. 자요, 그냥 말 그대로 이건 직관적으로 그리는 겁니다. 푸시 앤 풀. 한 번 더. 자, 컨트롤 키 누르고 그 다음 스케일,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푸시 앤 풀, 그 다음 스케일. 뭐 적당히 이동도 하셔야 될 거고요.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누르고 다시 한번 또 스케일. 조금 여기를 더 키워야 되겠네요. 자, 한 번 더 푸시 앤 풀, 스케일. 그 다음 푸시 앤 풀, 다시 옵셋,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적당히 내려주시면 어떤가요? 금방 컵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모델링 기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문손잡이를 모델링을 해볼까 합니다. 문손잡이는 종류가 많죠? 그 중에 이제 조금 쉬운 걸로 해보죠. 자, 서클. 자, 이렇게요. 반지름 60. 자, 이렇게 반지름 60짜리. 왜 우리 도면 그릴 때 반지름 60으로 그렸었죠? 60짜리. 푸시 앤 풀 10mm.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일단 기본 모습 만들어졌고요. 이제 문 손잡이가 들어가야죠. 자, 옵셋 빼고. 자, 10mm 너무 큰가? 다시 60이었으니까 10mm는 작고, 15는 너무 작고, 60이었으니까 적당히.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한 30mm만. 자, 다시 얘를 안쪽으로 10mm만. 이런 모습이 되게끔 만들어 보시죠. 이제 절반을 잘라낼 겁니다. 라인 이렇게요. 절반을 잘라낼 거예요.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면이 이렇게 없습니다. 여기 면이 있으면 얘가 이렇게 안 나와요. 여기 면이 있으면 얘가 안 나와요. 얘가 돌출이 안 돼요. 반드시
여기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한 80mm만. 네, 서클 푸시 앤 풀로. 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문고리 만든 거 보이시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이렇게 몸통 만들고 한 번 더 돌출. 자, 절반 쪼개고요. 라인. 자, 한 번 더 돌출. 자, 라인. 자, 여기는 얘를 지우면 되고요. 그리고 자, 라인. 그 다음 자, 푸시 앤 풀 컨트롤 키 눌러서 조금만 더 돌출. 자, 이 부분은 푸시 앤 풀로는 절대로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기 열어줘야만 나올 거예요. 여기 둘 다 열어줘야만 나옵니다. 이렇게. 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동하기. 좀 높다 싶으면 자, 조금 더 빼볼까요? 그 다음 여기 라운드. 서클. 푸시 앤 풀. 그 다음 서클. 자, 수도꼭지죠? 푸시 앤 풀. 옵셋. 푸시 앤 풀로 조금만.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스케일로 조금 줄여주고 다시 푸시 앤 풀. 조금 돌출. 자, 한 번 더 돌출. 자, 스케일로 조금만 더 키워주고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한 번 더. 자, 라인으로 여기 나누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여긴 지우고 자, 서클. 푸시 앤 풀로. 그럼 어떤가요? 그냥 가볍게 모델링한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요. 렉탱글 1200, 1200. 1500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300mm 더 가도 돼요. 그 다음 창틀이 45mm, 옵셋 45mm, 푸시 앤 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창틀입니다.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창문입니다. 렉탱글을 그리는데 중간까지요. 미드포인트까지. 여기서 이 선을 30mm 밉니다.
자, 이동하기 이쪽 방향으로 30mm만. 왜냐하면 창틀이 60mm잖아요. 자, 60mm 지우고 푸시앤풀 뭐 40mm, 35mm 상관없습니다.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여기다가 유리창을 껴야 됩니다. 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글래스를 주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끄트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이동.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유리하고 창문하고 같이 선택해서 메이크 그룹이요. 이거 같이 선택해야 돼요. 다시 볼까요? 이 문이 그룹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룹에 그룹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메이크 그룹.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뒤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얘가 틀의 중간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중간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중간에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이번에는 이 부분이 여기에 중간으로 와야 돼요. 자, 복사하기. 이렇게 중간으로. 그러면 여기 가운데가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델링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창문 만들어집니다. 자, 렉탱글 3000 콤마 뭐 2400. 그 다음에 옵셋 45mm 복사하기. 자, 2100 다시 복사하기 45mm. 그러면 창틀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창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렉탱글 이번엔 가운데까지. 여기 요 사각형 안에 두 개의 유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미드포인트로 다시 선을 긋고 이번에 이쪽을 지웁니다. 이렇게요. 얘가 이쪽으로 30mm 옵니다. 가운데서 선을 긋고 왼쪽으로 30mm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죠. 60mm 옵셋 푸시앤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유리 넣어줘야 됩니다. 렉탱글 그 다음에 유리. 자, 유리가 문의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유리와 문 동시에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복사 아니 이동 가운데로. 자,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가 이제 조금 까탈스러운 거죠. 이제는 기준점이 없어요. 자, 이렇게 끝에를 이렇게 맞추어 줍니다. 그리고 얘를 이동을 할 건데 화살표를 눌러서 여기 면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손쉽게 맞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꼭지점에 맞추시고, 자,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화살표를 반드시 눌러서 움직이는 것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그래야 다른데 내가 어떤 모서리나 꼭지점이나 면을 클릭하면 그대로 복사가 됩니다. 이동이 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역시 똑같이 복제하고, 그 다음 플립 얼롱, 자, 그린 다이렉션. 그러면 이렇게 손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랫부분을 맞추어 보시죠. 자, 이 위에도 마찬가지겠죠? 이 위에도 똑같이 중간 먼저, 그 다음에 라인으로 가운데, 그 다음에 30mm 이동, 그 다음 삭제, 옵셋 60, 푸시 앤 풀 35,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유리 넣고, 자, 뒤집어서 가운데로 이동, 함께 선택하고 메이크 그룹, 자, 가운데로 이동, 자, 복사, 자, 위치 맞추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나씩 복사를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창문 만들어졌네요. 자, 렉탱글 900, 2100. 근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테두리가 있는 거고, 저는 테두리 없는 거 할 겁니다. 옵셋 40mm,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200mm,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35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방문은 닫아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어두셔야 돼요. 자, 이런 식이 되게끔 열어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파일에 임포트, 자, 임포트를 하는데 JPG가 아니고 DWG요. 여기 있네요. 오토캐드 파일 DWG. 스케치업 파일도 임포트 할 수 있고 3ds 파일이나 콜라다 파일도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쓸 건 오토캐드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임포트. 그러면 적당히 딱 들어옵니다. 도면이 들어올 거예요. 자, 불러와 보시죠. 캐드 파일을 불러왔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태그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 태그 보이시나요? 요 태그라는 항목입니다. 이 태그가 캐드에서 레이어를 담당합니다. 오토캐드 옛날 버전 2016, 17 이 버전에서는 레이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2020 버전 넘어가면서 태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말이 태그지 사실은 레이어입니다. 더하기 키를 눌러서 얼마든지 레이어를 만들 수 있어요. 컬러 피커를 이용해서 색깔을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선의 모양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의 굵기나 이런 건 안 돼요. 눈 그림을 누르면 감출 수 있습니다. 보이게 할 수 있고 감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항목에 연필 그림이 왔다 갔다 누르면 따라오죠? 이게 작업 레이어입니다. 커런트 레이어예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색상도 바꿔보고 선 모양도 바꿔보세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여기 딜리트 태그 있습니다. 태그 삭제 가능해요. 자, 한번 쭉 해보시죠. 자, 이 중에 우리가 쓸 게 있고 쓰지 않을 게 있습니다. 버릴 게 있고 쓸 게 있고. 지금 도면을 불러오면 이와 같이 그룹으로 딱 묶여 있습니다. 일단 그룹 풀고요. 익스플로드 그룹을 풉니다. 근데 한 번만 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풀어야 돼요. 블록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익스플로드. 네, 봅시다. 또 나오나요? 네, 다 풀린 것 같네요. 이렇게 여러 번 익스플로드해서 다 분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테두리 선 삭제, 글자 삭제. 자, 어떻게 하냐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쓸 것을 감추는 겁니다. 내가 쓸 것을 감추고 안 쓸 것은 선택해서 그냥 지워버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일단은 여기 컬럼 엘리베이션 인면도네요. 인면도는 쓸 거니까 감추고, 퍼니처 쓸 거니까 감추고, 해치 안 쓸 거고, 섹션 단면이니까 감추고, 심볼은 안 쓸 지울 거고, 문자 지울 거고, 윈도우, 네, 쓸 거와 안 쓸 거를 비교해서 이렇게 감춥니다. 얘네들은 지울 거예요. 지울 거를 눈에 보이게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화면에 있는 걸 다 삭제합니다. 삭제. 그 다음 나머지 레이어도 켜볼까요? 이제 우리가 쓸 건 요만큼이죠. 자, 삭제할 거 삭제하고 나머지 이렇게 한번 켜보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 원에 대한 태그가 있겠죠. 지금 언태그드에 체크되어 있으니까 이 언태그드로 들어갔을 겁니다. 엔티티 인포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엔티티 인포라는 항목이 있어요. 선택을 하면 여기 태그가 나옵니다. 선택한 얘에 대한 태그가 나와요. 눌러보시면 태그를 내가 이렇게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태그 변형이 되는 거죠. 태그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태그 바뀐 거 보이시나요? 태그가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태그가 바뀌게 됩니다. 태그 바꾸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바꿔보시죠. 그러면 여기다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죠. 2D 도면이라고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아서 여기다 넣을 겁니다. 2D 도면이라고 만들었어요. 이거 전부 다 선택해서 2D 도면으로 태그를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make group, 그 다음 락 잠가버리죠. 얘는 작업 못하도록.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실까요? 원래는 이 CAD 도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이 CAD 도면 가지고 작업을 해야 돼요. 원래는. 그래야 작업 속도가 빨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CAD 도면 가지고 작업하는데 우리는 도면 가지고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새로 그릴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태그 다 바꿨잖아요. 여기에 내용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만큼.
여기서부터 이만큼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삭제.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요런 에러 메시지가 떠요. 엔티티 요소가 모델 안에 있습니다. 태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이때요. 그래서 이 엔티티들을 어디로 옮길까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assign other 태그, 다른 태그로 옮길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필요 없어요. 다 지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딱 우리한테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태그도 다 정리됐고요. 자, 눌러서 3D 벽체. 자, 그리고 연필 그림 딱 체크. 그러면 이제 3D 벽체를 그릴 준비가 끝난 거죠. 이제 라인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그릴 겁니다. 가장 빠른 건 렉탱글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렉탱글로 그리는 게 제일 속 시원하고 제일 빠르더라고요. 이렇게. 벽체를 따라서 이렇게 그리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만나는 점들은 다 삭제. 벽체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막 돌아간다. 역시 바깥쪽도 라인 따라서 이렇게 다 그리시면 돼요. 바닥, 벽체 다 그리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다 그려보시죠.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 계단이 두 계단이죠. 그러니까 여기 현관은 300, 그 다음 여기는 450, 여기는 그냥 300으로 가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요선이 뭐냐면 난간이에요. 자, 난간 조금 더 그려보죠. 자, 제가 난간까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푸시 앤 풀 300, 여기는 150, 그 다음에 여기서 한 150만 더 올리시면 돼요. 자, 이런 모습이네요. 이렇게.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라인을 그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쉽게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려보실까요? 자, 온돌바닥은 450이죠? 150.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 다음 욕실은 450에서 밑으로 100mm가 내려가면 되겠고요. 이런 모습이죠. 다시 말하면 욕실은 온돌보다 100mm가 낮고 현관은 온돌보다 150mm 낮고 이렇게 생긴 거죠. 자, 이렇게 바닥을 먼저 만들어 보실까요? 그 다음 벽체도 일단 온돌이랑 똑같은 높이로 올립니다. 이와 같죠. 벽체도 온돌이랑 동일한 높이로 올립니다.
빠짐없이 올려주세요. 자, 이와 같이 자, 빠짐없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오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올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2100mm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2100이요. 벽체만 올리세요. 창문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벽체만 올립니다. 벽체만 2100mm 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올려보시죠.